안녕하세요. 인어초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는 고이창입니다. 오늘 사례 나눔을 통해 인어초등학교 꿈잼 네트워크 선생님 공놀이해요에 대해 사례를 나누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인원초 교육과정은 크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비전, 교육 목표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안전과 성적 맞춤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꿈잼, 교환학습 공동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공놀이해요 꿈잼 네트워크는 크게 4가지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정, 인지적 성장, 관계적 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정, 인지적 성장, 관계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할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위의 3가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꿈잼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흐름입니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로 가르칠지 주제 추출이 선행되어야 했으며 성취기준 재구조화로 학습의 양 적절화와 지속적인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구조화된 성취기준에 따른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공놀이해요 꿈잼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크게 8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크게 생태전환 교육과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학습의 양을 적정화하고 학교 상황에 맞도록 성취 기준을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제에 맞춰서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한 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활동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을 풍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교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 끝에 교육과정을 완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선생님 공돌이해요 꿈잼 네트워크는 앞에 보이는 것 같은 예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 예산, 교육 경비 예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꿈잼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선생님 공놀이해요 꿈잼 네트워크를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표는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 학습에 있어서 꿈잼 예산을 각각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공놀이해요 꿈잼 네트워크 교육과정 실제 운영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에 따라서 어떤 교과와 단원을 연계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중한 나와 너입니다. 이 주제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 있게 본인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모둠탑을 쌓고 또한 옥탑 밴드로 협력하여 놀이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입학 초기 학생들은 본인을 소개하고 함께 놀이를 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친구와 관계적 성장이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진에 보이는 저 옥탑 밴드는 작년에 꿈잼 예산을 통해 구입했던 것을 올해 활용함으로써 작년과 연계해서 올해도 똑같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생글생글 글쓰기는 인지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주제입니다. 국어 기초학력에 관련이 지어서 5칸 공책에서 시작하여 8칸 공책, 10칸 공책, 15공책까지 학생들이 한글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5칸 공책, 8칸 공책을 활용하여 5칸 공책에는 낱말쓰기, 8칸 공책에서는 함께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생글생글 글쓰기는 국어 기초학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쓰기 활동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한 학교 주변의 자연물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한글 자석 교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이 제시한 초성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낱말을 맞출 수도 있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가위바위보 놀이를 통해 한글 자음, 모음의 순서 놀이를 할 수도 있었으며, 또한 세 번째 사진에서는 학교 주위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낱말을 만들어보고 읽어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글생글 글쓰기는 국어 기초학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쓰기 활동 역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5칸 공책과 8칸 공책은 1학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5칸 공책은 낱말쓰기, 8칸 공책은 함께쓰기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사진이 낱말쓰기입니다. 학습 목표인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순서에 맞춰서 써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공부한 자음과 모음이 들어간 낱말을 써보고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면서 자신이 쓴 5개의 낱말 중에 원하는 낱말의 모습을 그리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칸 공책을 활용하여 함께 쓰기를 공부하는데 함께 쓰기는 선생님이 주제만 제시해주고 그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것을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서 같이 함께 써보며 낱말 쓰기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 모음을 바르게 쓰는 연습부터 시작하여 맞춤법을 지속적으로 지도한 결과 시와 동시를 외워서 쓰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푸르푸르 생태 봄 소식은 생태 전환 교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통합교과 봄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씨앗을 스스로 관찰하고 찾아보며 그 씨앗을 심고 스스로 기르며 그리고 여기서 자라난 열매를 스스로 먹어보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녹색 식습관까지도 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루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씨앗을 관찰하고 있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여러 가지 씨앗을 관찰한 것 중에 강낭콩과 토마토를 직접 심어서 키우는 활동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실에서 피어난 싹을 실외에 분갈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교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건강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학교 교육과정과 생태전환 교육을 연계하여 식물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심은 씨앗이 점장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었고 노래에 소망을 담아 놀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쑥덕쑥덕 학교 탐험대도 생태존엄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온 학교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학교를 더 탐험해보며 학교 정원 혹은 학교 화단에 어떤 봄꽃이 있는지 탐험해보고 학교 내에 자라고 있는 앵두, 살구, 쑥을 찾고 오감으로 체험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앵두, 살구, 쑥을 각각 먹어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쑥떡을 만들고 먹어보는 체험을 하면서 생태전환 교육의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앵두 나무를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면서 수확하고 있는 장면이며 세 번째 사진에서는 직접 딴 앵두를 살펴보면서 앵두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수확한 살구를 직접 먹어보면서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함께 연계한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 학교를 탐험하면서 특별실, 교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물인 앵두, 살구, 쑥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며 생태 교육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은 앵두, 살구를 교실에서 오감을 통해 경험하며 자연과 먹거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하여 식물과 먹거리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착안하여 봄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인 쑥과 먹거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에서는 앵두와 살구를 직접 관찰하고 수확해봤다면 쑥도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따와서 오감을 통해 관찰하고 또한 쑥떡을 사와서 학생들이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수확한 쑥떡이 이러한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인 다정다감 우리 가족은 통합교과 여름과 연계하여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편지 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부모님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정서적 안정과 관계적 성장을 꾀했습니다. 다정다감 우리 가족을 통해 매월 5월은 가정의 달로 학생들이 본인의 소중한 가족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소개하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거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고 가족의 행사를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콜록콜록 우리 지구입니다. 이 주제는 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하여 통합교과 여름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콜록콜록 우리 지구는 우리 기차에서 내려 라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탄소 발자국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동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도구인 부채를 만들어 보고 이 부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행동을 적어 봄으로써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학기 인원초등학교 꿈잼 운영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운영 과정을 언제 어디서 사례 나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위에 앞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사례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꿈잼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꿈잼 네트워크 교육 과정을 생각해보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 활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었으며, 공부와 놀이가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안정과 성장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안정된 정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인지적인 성장과 신체적인 성장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았는데요. 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준비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고, 또한 수업 디자인 능력 및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학년 선생님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 자발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동학년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원초등학교 1학기 선생님 공부하고 놀이해요, 선생님 공놀이해요, 꿈잼 네트워크 사례 나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